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2월 5일 금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실패는 새로운 시작이다. 네, 실패하시는 게 두렵습니까? 감스님들. 감사 스마일도 실패가 싫었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가만히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 실패가 많아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 애청자분들께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9회 말 투아웃에는 그냥 머리 비우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공 하나 오겠지 하고 풀스윙 하는 거야. 제가 이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정말 재미나게 시청했는데요. 유승용 배우랑 명세빈 배우의 그 투톱의 연기가 너무 좋았고, 제가 문득 이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제가 직업군인 생활을 하고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 시절이 또 생각이 나면서 또 제 지금 현재 제 주변을 보다 보니까 제 친구들도 이제 대기업 부장인 친구들도 있고, 또 현역 중령 대령인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이제 사회에 나오면서 사회에 또 냉엄한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혹시라도 감스님들 중에서 30, 40 세대 분들 계시면 9회 말 투아웃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9회 말이 오기 전에 잘 대비를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이죠. 제가 영어는 생략할 거고요. 중산층을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맷돌로 으깨버려라 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노력으로 계층 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라. 중산층을 과도한 세금과 집값 상승으로 척살하고 다수의 빈민층들이 가진 자를 혐오하게 만들어라. 국가 공권력 및 구호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 공산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게끔 조정하는 것이 공산당 정권 유지의 비결이다. 블라디미르 레닌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까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디 감스님들은 중산층 이하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중산층에서 상류층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부디 중산층에서 더 높은 곳을 갖다 향해서 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어디까지 들어봤습니까? 너무 다양해진 땡세권이라고 하는데, 영세권,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 백세권, 몰세권, 슬세권, 스세권, 엽세권, 병세권, 도세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세권이 있는데, 최근에 이 욕세권, 인터넷에서 비판 및 부동산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욕을 많이 듣는 곳일수록 집값이 오른다는 뜻.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욕을 많이 먹으면 좋지는 않죠, 기분은. 그런데 제가 이 많은 2, 4, 6, 8, 10, 11개의 역세권 중에서 제가 1등으로 생각하는 거는 역세권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역 근처에 학교도 있고 숲도 있고 그 다음에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1등인 역세권, 그리고 앞으로 GTX-A 역사에서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역세권, 보통은 지금 도보 500m를 이야기하는데 최대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서울지방 초격차,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마포, 수원, 부산에 이런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정말로 차이가 상당히 나죠. 기린이 놀라는 모습이 더 놀랍습니다. 네, 아파트 랩에서 참 좋은 자료를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15년도만 해도 이렇지 않았잖아요. 20년도만 해도 이제 조금 벌어지긴 했는데, 지난 23년과 24년을 비교했을 때는 정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벌어지지 않다가 25년 넘어서 이렇게 지금 차이가 지금 심해졌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는 그렇게 차이가 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25년 기준으로 서초, 마포, 도봉을 비교를 해보니까 진짜로 넘사벽으로 양극화가 심해졌다. 초양극화다. 어떤 분들은 초초양극화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진짜 심각해질 정도로 지금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파트 초격자 시대가 앞으로 줄어들까요? 아니면 앞으로 또 증가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지금의 평당 가격 2천만 원에서 뭐 1억 2천 평당 가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고양시도 이제 평당 2천만 원대 아파트 분양을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그러니까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고양시 아파트 매수하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아직 행동을 갖다가 하지 못하신 분들은 부디 꼭 12월이 가기 전에 계약만이라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만약에 5억대, 6억대 나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공사비만 5억입니다. 땅값 제외하고. 그러면 앞으로 최소한 아파트 분양가는 얼마가 될 것이다. 고양시에 뭐 엊그저께 제가 또 이야기 드렸지만 일산 퍼스트월드 3단지를 예를 들게 되면 8억 중반입니다. 그런데 옵션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것들 하게 되면 9억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빨리 움직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본론으로도 이야기할 주제하고 또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서울 시민들이 많이 산 경기도 아파트 1등, 2등, 3등을 한번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1등이 고양시입니다. 이거 뭐 통계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서울 시민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서울 시민들이 가장 많이 경기도 아파트를 산 아파트 순서대로 살펴보니까 1등이 고양시고 2등이 하남시, 3등이 이제 성남시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왜 이렇게 경기도 아파트의 1등이 고양시가 될까요? 아직까지 고양시 아파트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먼저 결론 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3억대부터 뭐 4억, 뭐 5억대까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뭐 10억 이상에 있는 아파트, 킨텍스 원시티부터 시작해가지고 덕은에 있는 아파트만 앞으로 계속 올라가고, 뭐 삼송이나 원흥이나 지축이나 향동에 있는 아파트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까요? 또 요진 YCT라든지 또 일산 퍼스트월드라든지 또 킨텍스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또 일산에 있는 구축들 아파트들까지 가만히 멈춰져 있을까요? 아닙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요건이 이제 GTX-A 삼성경 무정차가 이제 시발점이 될 거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GTX-A가 일자리라든지 인프라를 계속해서 싣고 온다는 말씀을 소결론으로 드립니다.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 아파트 매수 탑 10. 즉 다시 말해서 이분들은 물론 뭐 투자의 수요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실수요자들이 더 많이 고양시를 찾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서울에 있는, 제가 지난번에 잠시 르엘 가서 봤는데 송파구에 아파트가 더 많을까요? 빌라라든지 단독 다가구가 더 많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 단독 다가구 빌라가 송파구에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스카이 브릿지에서 보다 보니까 방이동 먹자골목 뒤쪽이 다 빌라랑 다가구의 그런 밀집 지역이었다. 그 정도로 제가 지난번에도 엘리트 앞에 이제 빌라랑 이제 엘리트 아파트랑 비교를 해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단독 다가구에 살려고 하지 않고 다 아파트를 지금 선호하고 있고, 특히 아파트 중에서는 신축이 안 되면 준신축, 정말 준신축이 안 되면 진짜 20년 뭐 30년 그 어간에 있는, 그래도 지하주차장 있는 그런 아파트를 갖다가 제가 피케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 정도로 지금 아파트에 그런 수요가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 아파트를 갖다가 많이 이제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에도 이제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다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등, 2등, 3등을 보시게 되면 서울과 맞붙어 있으면서 출퇴근하기가 용이한 지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내 집 마련을 하고 있고, 정말 용인까지가 지금 4등인데 앞으로 이제 서울을 갖다가 이탈을 하고 서울에서 탈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정말 더욱더 많아질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5억 2천만 원인데 서울 평균 아파트 전세 가격이 6억 6천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서울 아파트 전세를 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즉 다시 말해서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 물론 조금 입지가 좋고 신축인 아파트들은 물론 10억이 넘을 수 있겠지만 10억이 넘는 아파트들도 지금 따져보니까 지축이라든지 덕은이라든지 킨텍스라든지 요진 YCT 정도밖에 지금 현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고양시의 아파트를 매수해도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고양시와 하남시, 성남이 상위권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탑3 이 상위권 이유는 공통점은 서울과 행정구역이 맞닿아 있다는 점이고요. 출퇴근이라든지 생활권,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 사실상 서울 생활권으로 평가되고, 이제 고양시의 입장에서 이야기 드리면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이용이 편리하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빠졌는데 GTX A가 이제 현재는 이제 서울역까지 가는데, 내년 이제 상반기가 되면 6월 27일 이후가 되면 이제 수서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성남까지 환승 없이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곧 집값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있는 수요가 이제 고양시로 오고 하남시로 오고 성남시로 왔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고양시 아파트보다 하남시나 성남시 아파트 가격이 더 높게 지금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높은 이제 것으로 해서 수익률을 따지게 되면 하남이나 성남으로 가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이제 이유는 내년이 되면 좀 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산 아파트 거래 가격 추이도 지난 21년에 이제 고점을 찍고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가다가 이제 25년 상반기부터 이제 고양시에 있는 특히 일산이라든지 덕양구의 아파트는 지금 상승 전환하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 상반기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쯤에 전고점을 충분히 회복하는 단지들이 나올 거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가 되면 이제 제가 사지 말라고 해도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15일 대책 이후에 심화된 경기권 전세난, 또 하나의 이유는 내년부터 이제 경기도에 있는 전세나 월세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가고, 특히 매물이 이제 절벽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매물이 많겠지만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서 이제 매물도 급감하게 될 거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양시에 이제 내년에 입주하는 곳이 장항지구에 있는 제1풍경채가 내년 연말에 입주하고, 거의 이제 장항지구에 있는 신혼희망타운 정도만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덕은지구 북방대학교 부지를 기다리는데 빨라야 2년이나 3년 후에 분양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내년 정도에 분양을 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또 가야 될 길이 멀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빨리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경기도 중에서도 서울 인접도라든지 가격 경쟁력, 교통 개선이라는 3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앞으로도 서울 대체지로서의 관심도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 190만 채가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서울의 아파트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저는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없는 분들은 지금 경기도가 답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직 가격이 오르지 않은 고양시가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인데요. 사업 취소 후에 재공급된다는 GTX A 운정중앙역 인근에 주상복합 12566지가 이제 낙찰, 그러니까 주상복합 4개 필지가 낙찰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 감사스마일 찐팬분 중에서도 여기 운정중앙역 GTX A 운정중앙역에 몇 블록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전청약 당첨됐는데, 일단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저께 이제 상담을 오셔가지고 제가 일단 솔루션을 드렸는데,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주상복합에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정말로 뭐 더 좋은 아파트가 물론 있어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아마 빠르면 내년쯤에 아마 어떤 뭐 시행사에서 이제 낙찰됐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 안에 이제 분양을 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난 2021년도보다 한 10억 정도가 낙찰 금액이 싸게 지금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댓글을 보다 보니까 인창건설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1000억이 싸게 됐다고 하면 일단 분양가를 갖다 조금 올리더라도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제가 그때도 이제 이게 얼마 정도의 이제 분양가가 나올 거다 이야기를 갖다 제가 해드렸는데, 저는 최소 7억에서 8억 정도의 지금 분양가를 예상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GTX-A 또 삼성역 개통을 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분양을 하게 된다고 하면 분양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분양가가 높더라도 저는 GTX-A 지금 보니까 A21블럭 우미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10억 이야기가 나오던데, 진짜로 운정 3지구에 있는 GTX-A 운정중앙역 쪽에 지금보다 아마 내년 상반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일단 내년이 돼보면 알게 된다는 말씀 드리고, 어찌됐든 간에 사업 취소 후에 재공급되는
1256 4개 필지에 사전체가 당첨되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고향 킨텍스의 앵커호텔 드디어 첫 삽을 뜬다고 합니다. 20년 수건 풀렸다고 하고요. 이 전시장 15월 앞쪽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9층에 300실 규모로 해가지고 4성급 호텔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9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고 세계 탑 10의 마이스 허브에 발판이 되는데, 킨텍스에도 이렇게 멋진 호텔, 그리고 또 라이브 네이션이 또 내년 상반기에 또 K 컬처밸리에 또 멋진 그런 사업 계획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착공을 또 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변모되는 것들을 앞으로도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 드리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고양시가 올 한 해 공연 수익으로만 70억 이상을 갖다가 지금 벌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진짜 라이브 네이션에서 이제 만드는 진짜 둘도 없는,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공연장, 진짜 멋진 공연장이 재탄생되기를 감사스마일이 소망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고향 은평선 109가 일단 HLDNI 한라에 일단 적격이 선정 심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09가 결정이 됐고 209, 309로 해가지고 이제 고향 은평선은 순조롭게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고향 은평선만 지금 생각을 하는데 감사스마일은 서부선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선도 지금 조금 삐그덕 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고향 은평선만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고 서부선이 지금 내년에 착공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또 GTX-A처럼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개통이 돼가지고 물론 세절에서 환성을 하면 더 좋겠지만, 뭐 세절로 환성해가지고 6호선으로 가는 것도 물론 나쁘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서부선과 직결로 연결되게 되면 뭐 신촌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의도라든지 노량진이라든지 서울대 입구까지 2호선으로 한 번에 또 환승될 수 있는, 남북으로 종단할 수 있는 제2의 저는 GTX-A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진짜 남북으로 가는 그런 게 3호선과 그다음에 GTX-A 뭐 1호선 뭐 4호선도 있지만, 고양시에서 이렇게 고양 은평선의 파급력을 갖다 더 크게 할 수 있는 거는 서부선과 직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 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 반가운 소식이 또 나왔어요. 서울경전철 서부선 초기 비용 증액안 상임위에 가결됐고, 반드시 서부선을 갖다 추진해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도, 그 다음에 서북부에 특히 은평, 서대문, 마포에 계시는 분들도, 관악구에 계시는 분들까지도 서울경전철인 서부선이 내년에 잘 진행이 돼서 하루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갖다 모아주실 것을 감스님들께 함께 응원을 해주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자가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상당히 지금 애를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이야기 듣기로는 이 서울 경전철 서부선 초기 비용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문성호 서울시 의원 포함해가지고 일단 서부선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12억 원 증액안 상임위에 가결했고요. 내년 연초에 당장 쓰지 못하더라도 서울시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추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서울도시주택공사인 SH가 일단 시행사로 해서 같이 지금 들어오면 조금 더 사업이 또 원활하겠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공사비가 너무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빨리빨리 진행을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감스님들께 이야기 드립니다. 하지만 고향 은평선은 지금 잘 추진되고 있고, 고향 은평선 제가 이제 식사까지 연장되는 것도 저 긍정적으로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것들까지 고양시에 앞으로 좋은 일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고양시에 지금 집 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안 올랐는데 뭐 내년 되면 뭐 별 수 있겠냐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감사스마일은 내년 GTX-A가 고양시 집값뿐만 아니라 고양시 부동산의 가치, 그리고 고양시에 지금 부족했던 그 일자리, 그 다음에 대기업 유치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기회가 될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감사스마일이 20년 전에 제가 테니스를 갖다 라켓을 들고 테니스를 쳤는데, 테니스를 배웠는데, 20년 후에 제가 엊그저께 이제 테니스를 한번 쳤는데, 20년 전에 배웠던 것들을 20년 후에도 써먹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자전거를 갖다 한번 타서 배워서 이제 한번
익히면 시간 지나도 탈 수 있는 것처럼 몸으로 배우는 것들은 잊어먹지 않는구나라는 것들을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스님들도 부디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렸던 이런 부동산을 갖다 알아야 되고, 특히 또 내 집 마련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면 안 된다. 하루라도 빨리 배워놓으면 시간 지나서 다시 써먹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고양시 아파트 지금 매수하는 것 늦지 않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